안녕하세요. 형법 강론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어, 강제집행 멘탈제를 봤고요. 이 시간에는 현주 건조물 방화제 한번 볼까요?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죠? 자, 현주 건조물 방화제는 공중의 안전이죠, 안전. 공중의 안전. 자, 불을 지르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죠. 또 여러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중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자,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1차적으로 하고, 두 번째로 2차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즉, 사람의 안전을 1차적으로 보호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방화죄와 실화죄는 고의냐, 과실이냐. 자, 고의면 방화죄, 과실이면 실화죄. 건조물을 소유하는 범죄인데, 방화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이고 역시 부차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이다. 자, 우리 가장 위험한 게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사람의 생명이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 약간 포괄적으로 갖고 가는 것. 이게 추상적 위헌범인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옥, 그래서 현재 거주하는 가옥, 건조물, 방화죄, 여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 공용,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곳, 건조물, 현주, 공용, 여러 사람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조물, 현주 건조물, 공용 건조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타인의 다른 사람, 일반인들이 있는 건조물 방화. 그래서 현주, 공용, 타인 소유 현주, 공용, 타인 소유 일반에 대해서는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추상적 위헌범이라 합니다. 포괄적으로 위헌범을 잡아놓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 추상적 위헌범은 되게 위험한 거고 안전을 위한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시골의 논 옆에 작은 농막, 사람이 없어요. 이걸 너무 허름하니까 없애야겠다. 누가 봐도 다 알잖아요. 사람이 안 사는 거, 농막 조그만 거, 이런 거. 즉, 자기 소유, 내 거에 대한 일반 작은 건조물. 타인도 소유되고, 타인도 권한이 있고, 내 거도 권한이 있는 일반 물건. 건조물이 아니라 일반? 저기 물건. 작은 기계라든지, 또 작은 사용하는, 우리 물건 지을 때 사용하는 기계라든지, 이런 작은 물건들. 사람이 죽을 위험은 없죠. 이런 것들은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 위험하지 않아요. 구체적 위험범이다.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거는 추상적 위험범은 꼭 구별해야 돼요. 현주 건조물 방화, 공용 건조물 방화,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는 되게 위험합니다. 세 가지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별표 안에 이렇게 별표. 방화죄는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예비 단계의 자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깎아주겠다. 꼭 예비 단계에서 신고하고 자수해라. 불 지르지 말고 필요적 감면입니다.
방화제 예비 단계 자수는 필요적 감면. 일수때는 예비 단계의 자수에 대해서는 필요적 감면이 없다. 일수란 거는 물을 흘러 넘치게 하여 사람을 위험하는 빠뜨린 경우죠. 일수죄가 물을 흘러 넘치게 하여 일수죄. 네. 필요적 감면 없습니다. 일수죄는. 하지만 방화죄는 필요적 감면 규정이 있다.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 있어서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이란 행위 당시 피고인 위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위의 사람이 현지하는 건조물. 즉 쉽게 표현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 건조물. 형법상 방화죄의 기체인 건조물은 건조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정착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얘기하는데 토지에 정착되고 이 기둥이 있고 별이 보이지 않게 천장이 있고 문을 닫으면 닫힌 형태. 이게 주거죠, 주거. 벽, 기둥, 지붕,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한다.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정도. 사람이 거기에 생활할 수 있을 정도. 지붕이 없다면 건조물은 아니죠. 지붕이 있어야 돼요. 현주 건조물이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또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말합니다. 현주 건조물이라면 자기 소유, 타인 소유는 불문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일단 안 된다. 불을 내면 안 된다. 실행 착수를 인정하는 것, 불 내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 사람이 거주하는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우사, 방화도 현조 건조물 방화지에 해당한다. 이 별표. 여러분 시골에 가면 뭐가 있냐면 시골에 보면 이렇게 방이 있어요. 방. 집이 방이 있고요. 방 앞에 이렇게 부엌이 있어요. 부엌이란 거 뭐냐면 솥단지, 큰 솥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나무를 넣고 불을 뗍니다. 불을. 나무로 불을 때 시골에 보면 그러면 방이 따뜻해지죠. 이 불을 땜으로써 열이 들어가니까 방이 따뜻해요. 온도로. 자, 그래서 이 솥에다가 뭐 하냐면 소여물, 소에 먹을 거를 삶습니다. 딱 삶아가지고 소를 줍니다. 근데 이 우사라는 게 뭐냐면 이 부엌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소도 살고 겨울에 또 이렇게 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소가 이 우리에 있고 이 부엌 여기 솥단지에서 소를 먹이를 줍니다. 이렇게 먹이를 주고 자 어떻게 보면 이 기둥 천장이 다 있고 연결되어 있죠. 집과 방 하나와 소와 함께 사는 거예요. 동물과 함께 사는 겁니다. 우사 가옥의 일부죠. 이것도 역시 뭐한다?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자 휘발유를 막 뿌렸다면 피고인 근데 이런 걸 알아. 근데 라이터를 거기서 켜버려.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즉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이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않아야 하더라도
현주 건조물 방아제 실행에 착수가 있었다. 왜? 주택과 여기 봐봐요. 휘발유가 주택 주변 피해자에게 뿌려져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목적물에 직접 점화한 경우에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나 이 집에 직접 전화하는 것도 착수가 인정되고 이 집을 불을 지르기 위해서 주변에다가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나무도 넣고 이 미개물, 나무에 대한 미개물에 발화했다면 역시 이 집을 태우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아직 불이 붙지 않았어도 뭐한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 현주 건조물의 점화가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독립연소, 독립하여 탈 정도에 이르면 연소란 거는 완전히 타버린 거죠.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 뭐에 이른다? 기수에 이른다. 소외란 물건을 연소하여 훼손시킨다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연소에 중점을 두고 목적물이 독립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기수라고 본다. 이걸 독립연소설. 다만 다수설은 훼손에 중점을 두고 효용이 상실되어야 하는 기수라고 본다. 효용, 상실성. 다수설은 이거를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도 기수다. 판례는 목적물이 독립적으로 집이 불타는 거. 기수라고 본다. 독립연소설. 기수의 판례 볼까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요구하다가 거절하자 홧김에 자기 집 헛간 지붕에 불을 놓아 헛간 60cm와 본체, 헛간과 옮겨 붙은 거죠. 지붕 1m를 태운 경우 현주 건조물 방화죄 기수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 방 안을 확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현주 건조물 방화죄 모할 기수에 해당한다. 즉 천조각을 던질 때 착수이고 천정에 불이 옮겨 붙을 때보다 기수이다. 천정에 옮겨 붙을 때 이미 기수가 됐다. 다른 죄의 관계를 살펴볼까요?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방 안에 사람이 있는데 방화했다. 그럼 현주 건조물에 방화를 놔서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살해함이니까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 사람을 살해했고 끝났죠. 살인죄. 방화하면 방화죄. 그 다음에 사체를 손괴한 거죠. 사체 손괴죄. 살인죄. 현주 건조물 방화죄. 사체 손괴죄의 경합범위다. 각각 죄질이 다르죠.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속여서 받을 목적으로 방화죄. 보험금을 받았다면 허위로 받아내니까 사기죄. 방화죄와 사기죄의 뭐다? 경합범위다. 경합한다. 마지막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